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망언 공청회를 주최해 물의를 빚은 김진태 의원이 광주를 방문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아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을 두고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의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단체들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선거운동 규정이 불법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을 부른 5.18 공청회를 주최해 제명 요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어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당권 주자로서 간담회를 위해 광주를 찾은 건데 5.18 피해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당 차원의 사과가 나왔는데도 김 의원 스스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사 앞을 메운 성난 5.18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항의 시위 속에 우리가 기회 불러줘요. 앞에. 우리가 기회 불러줘요. 김문으로 입장한 김진태 의원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이 진위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특히나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5.18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기 위해 연 공청회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법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되풀이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은 좀 공개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는 행태에 시민들의 분노도 조금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범법자로 취급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촉구를 하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 의원 제명과 지만원 씨 구속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좀 벌이자. 또 이번 주말 옛 전남도청 광장 앞에서 범시민 걸기 대회를 대규모로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서명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을 놓고서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자격이 안 된다며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호,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청와대의 결정이 상식적인 조치라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임명 거부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5.18의 진실보다 왜곡의 편에 섰던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조사위원 추천으로 시간 끌기를 하거나 5.18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인물이 추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두 후보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는데도 청와대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격 요건을 공정하게 본 것이 아니고 정치적 시각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5.18 진실규명의 시간은 더 늦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5개월가량 지연시켰고 지만원 씨 추천을 거론하며 진상규명보다는 방해 의도를 드러낸 자유한국당이 같은 전철을 밟을 경우 수개월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 진상규명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을 하루빨리 추천하는 것이 우선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진실규명에는 소극적이면서 5.18 망언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12개 채널과 영상물 6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박광원 특위위원장은 북한 특수군 개입 등을 담은 이 영상물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조직적,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8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 추위는 물러났지만 초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전남 지역에서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아니라면 날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건조함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현재 건조함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은 늘고 있는데 광주에는 화장시설이 한 곳도 없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입구 곳곳에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곳에 동물 화장시설을 포함한 장묘시설이 들어선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동물 사체를 태울 때 나오는 분진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분진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어디로 가겠어요. 농산물에 묻을 것이고 친환경 농업단지의 다 지역인데 현행법상 죽은 반려동물은 화장을 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가족같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강아지를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런 거는 그 강아지랑 가족인데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늘고 있지만 광주 전남의 동물 화장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등록된 반려동물은 4만 마리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전국 최초로 공공동물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한 전북 임실군처럼 장묘시설을 공공시설로 보고 주민들 설득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려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25%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 고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개, 고양이로만 봅니다. 혐오시설과 추모시설 사이에 놓여있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장묘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가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15년 12월 30일에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조기 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40대이며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28일까지입니다. 한전공대와 연계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고 설립이 영재 중심의 특수목적고 형태로 가닥 잡혔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나주시 등과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논의한 결과 학년당 60명 규모의 에너지 분야 특목고를 오는 2021년 3월까지 설립하기로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부지와 운영 방안 등을 태스크포스 팀과 협의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선거운동 규정이 불법과 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들이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석해 깨끗한 선거운동을 다짐합니다. 전남 선관위 주최로 열린 캠페인에서 검찰은 주로 단속하는 불법, 탈법 사례를 들어 공명선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남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한 이유는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 공보와 벽보, 어깨띠 그리고 조합 홈페이지 등이 거의 다입니다. 유권자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합동 연설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기부와 매수는 물론 개인 SNS, 가족의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용 범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고 선관위가 인정한 장소에서 10분만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직 조합장은 등록일 전까지 사실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두 건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입니다. 기본적인 선거운동 규정도 정비되지 않은 탓에 올해로 두 번째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혼탁 과열의 늪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담양농협이 조합원 수천 명에게 상품권을 나눠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담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담양농협이 실적 홍보와 함께 총 3억 500만 원어치의 농기계 상품권을 조합원 3천 명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지난해 14억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차원이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남에서 올 들어 두 번째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에 거주하는 22살 여대생 A씨는 지난 9일 홍역 의심 환자로 판정된 뒤 질병관리본부의 정밀검사에서 홍역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필리핀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봉사활동을 함께 갔던 남자 대학생 한 명도 홍역 의심 증세를 보여 격리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에도 신안군에 사는 필리핀 이주 여성이 친정에 갔다 온 뒤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가 조만간 4대강 내 보처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광주시민사회에서는 영산강의 승천보와 죽산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네, 최재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간추려 주시죠. 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선택하는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를 존재시킬 것인가 또 아니면 없앨 것인가 또 보의 수문을 그대로 닫은 상태에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수문 개방할 것인가 여러 이제 가능성을 두고 최적의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실질적 기능이 없고 오히려 많은 환경 문제 또 화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들 또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 환경단체나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보를 해체하는 것이 영산강 보건이나 살리기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해체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최근에 보 개방만으로도 환경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를 완전히 해체해야 되는 이유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2012년에 보가 완공이 됐고 그렇게 이제 보가 닫힌 상태에서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수질이 많이 나빠졌고요. 녹조 심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수 환경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하천 고유의 특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경관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사는 생물종들이나 또 이런 것이 많이 악화가 됐는데 수문 개방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녹조도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소 부족 현상도 해소가 됐고 경관도 회복이 되고 또 이런 이제 그 생물종들도 다시 회복된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봤는데 그런데 이제 수문 개방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승천보 같은 경우에는 고정보 구간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그래서 수문 개방이 되는 쪽은 개선이 되고 효과가 있지만 막혀 있는 곳 또 이렇게 또 수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의 한계. 그래서 영산강이 제대로 복원되고 살리기 위해서는 보를 완전 해체해서 제대로 좀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보 해체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금강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천보, 죽산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제 자연 환경의 변화로 생활 환경 변화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보가 만들어지면서 하천 수위가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주변의 지하 수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의 승천보 주변에도 시설 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실은 이제 영산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이제 짓고
있는데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물 부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 부족은 도서 연안이나 산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물 부족 해소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물 부족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 이제 이런 문제 지적도 있었고 또 네. 그런 문제가 또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확인됐는데 생활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막 재배, 그러니까 작물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난방용으로 쓰는 그 시설 하우스를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쓰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가 해체가 되면 그 지하수 이용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승천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주로 농로를 이용하는 학산교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보를 만들면서 다리는 없애고 보에다가 다리를 또 기능을 얹혔습니다. 교통 기능이 좀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였었고요. 또 이제 승천보 주변에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뭐 이제 이런 오시는 분들이 또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다리 기능이 이제 그러면 도태죄로 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물론 그런 이제 기능들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 영산강 복원과 또 실제 이용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은 또 대책들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광주보 역시도 교통의 네네, 기능을 그렇습니다. 좀 하고 있었던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활용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네. 있는 것으로 인한 이제 그런 영향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입장은 또 그렇게 좀 달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지역에 좀 적용을 해보면 승천보, 죽산보를 해체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홍수 저감 기능이나 또 수자원 확보 기능, 또 이런 환경적인 기능, 또 이제 많은 게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물 활용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 영산강 이어권에서의 이제 이런 종합적인 복원이라거나 이제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이 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직접 활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은 수문 개방 이후에 양수장도 다시 이렇게 또 개보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에 대한 대책들은 당연히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한다라거나 또 영산보 같은 경우에는 또 배가 이제 좀 다녔었는데 이제 수심이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배가 못 다니게 되니까 그쪽 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도 입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영향, 뭐 피해든지 아니면 변화되는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것은 적절한 이제 검토 이후에 대책들도 같이 마련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보완책이라든가 또 생활권의 변화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좀 보완할 수 있게 서로 좀 윈윈할 수 있게 좀 마련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실은 결국은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 삶의 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네.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최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입장으로 판단하고 보완책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권양숙녀사로 사칭해 윤장현 전 시장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의 아들이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채용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권양숙녀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시장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채고 공공기관 등의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살 김모 씨의 아들이 지난달 광주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교육청은 김 씨 아들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서도 채용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광주 북구 용전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60살 박모 씨가 골절상을 입는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비보호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멧돼지가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출몰해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딴 섬으로 들어간 멧돼지는 고령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섬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7가구 10여 명이 살고 있는 전남 진도의 조그만 섬마을에 대형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마을 진입로 텃밭에서 진돗개와 쫓고 쫓기는 위기감에 개 주인의 목소리는 다급해집니다.
똑순아 달려라 달려. 똑순아 달려 앞으로. 똑순아 달려와. 아이고 자꾸. 똑순아 가지마 이리 와. 진돗개와 멧돼지가 밀고 밀리며 지친 사이 먼 발치에서 응원금 발발이도 가세했습니다. 혹시나 너 가지 말아야. 다행히 멧돼지는 두 마리의 마을 수호견에 밀려 일단 물러섰지만 이달 들어서만 벌써 4번째. 집 대문 앞까지 내려온 멧돼지 때문에 70살이 넘은 주민들은 마을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육지 수렵을 피해 섬으로 들어간 야생 멧돼지는 방어 능력이 없는 민가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서식 밀도도 이미 4년 전에 적정 기준의 5배를 넘기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 빠르기도 어거니와 또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멧돼지를 잡는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무서운 번식력과 천적마저 없는 야생 멧돼지가 논밭을 마구 헤집는 거침없는 활동으로 사실상 섬을 지배하면서 외딴 섬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광주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상승률이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9.42%였고 광주는 10.71%로 서울을 13.87%에 이어서 17개 시도에서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 광주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7.89%였던 것에 비해 변동폭이 컸고 남구와 광산구 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은 도매시장 현대화 공모 사업을 정부가 국비 지원이 아닌 융자로 전환하면서 자체 사업비로는 진행이 어려워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무산된 건 광주시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장현주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화폐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화폐 조례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소상공인 간담회 말고는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통 없는 추진 과정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천사대교와 목포 해상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남권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신안 천사대교가 다음 달 정식 개통되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오는 4월부터 운행하면 봄철 관광 시즌과 맞물려서 서남권의 관광 훈풍이 불 것이라며 콘텐츠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청년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전세 월세를 살고 있고 부채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실시한 전남 청년 종합실태 조사 결과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31%가 전세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월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 6억 원을 들여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대주택 거주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꽃도 평년보다 빨리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기상청은 2월 말부터 3월 중순 사이에 봄꽃이 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민간 업체인 153 웨더 역시 봄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하루에서 나흘가량 앞당겨질 거라며 3월 16일부터 24일엔 개나리, 3월 19일부터 27일 사이에는 진달래를 전남 지역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곡성군 죽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신나는 마을살이를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책 제목은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죽곡초 2학년 학생이 쓴 글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마을과 학교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하고 천진난만한 시선을 담은 이 책은 전남 전체 학교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책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과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피아니스트 이현진으로 구성된 김아람 트리오의 탱고 공연이 오는 21일 빛고울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전통 탱고부터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탱고 곡들까지 진한 탱고 선율을 선사합니다. 정원을 거닐듯 작품 사이를 걸으며 감상하는 박상화 작가의 무등산 판타지아가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꽃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지는 등 계절에 따른 무등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오는 25일까지 화순 너리째 인근 소아르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